오케이. 추워서 이거 입어야겠다. 추워. 아이, 춥다, 춥잖아요. 추운데 이거 먹고, 아유, 진짜. 아유, 상먹 진짜. 자, 보자. 학교 선생님이 했던 뭐 주제 중에 이게 있네요. 평형에 대한 속도론적 분석. 해서 거기에 어떤 반응식이 있는데 자, 이런 식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우선 여기서 뭘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속도 법칙 기억나요? 그래서 속도 법칙이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rate, law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속도 V.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자, 그래서 조수식 옛날에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요? 저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K라고 했던 건 이제 반응 속도 상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A가 됐건 B가 됐건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각 반응물의 농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요 M과 N은 그 차수, 영어 표현으로는 오더, 속도론에서는 이제 오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차수, 반응 차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반응 차수는 항상 실험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달리 농도를 바꿔서 그때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여기 M과 N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속도 법칙인데 이게 이 반응 중에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일 단계 반응.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엘리멘타리 리액션. 엘리멘타리 리액션. 보이시죠? 엘리멘타리. 자, 이 엘리멘타리 리액션은 주어진 반응물 이 충돌을 통해서 바로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 요거를 단일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물들끼리 쾅 충돌해가지고 바로 생성물이 되는 거 알겠죠? 그걸 단일단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단일단계 반응에서는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 중간체라는 게 뭐냐면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반응을 하다가 물질들 사이의 충돌로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반응 중간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 반응, 그런 걸 단일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지금 속도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 속도식에서 각 물질들의 차수는 반응식에서의 개수와 같았습니다. 이게 저 단일단계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저런 정도를 인식하고 지금 보면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삼시 알겠죠? 삼시 이해했어요? 저까지 알겠죠? 그냥 뭐 알겠지가 아니라 그냥 저런 거나 외워야 되겠지?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이때 세 번째 평형의 직전, 직후 어떤 평형의 순간이 있는데 반응이 쭉 진행되다가 평형에 도달하기 전 알겠어요? 그리고 반응을 지나서 약간 지난 그 언저리 알겠죠? 그래서 평형을 중심으로 움직여봐야 찌금찌금 움직이는 요 언저리, 요 언저리. 평형의 직전 직후의 속도론적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1.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단일 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단일 단계 반응이 아니면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고 수리적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조금 약간 성가셔집니다.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단일 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삼시 오케이? 알겠죠? 이제 단일 단계 반응. 그리고 이때 바로 그 평형의 직전 직후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평형을 이룰 때. 왜냐하면 평형에서는 물질들의
물질 농도의 알짜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장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장소에서 B 장소로 사람이 3명 움직였다고 쳐봐요. 동시에 B 장소에서 A 장소로도 사람이 3명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여기서도 3명 움직였고 여기서도 3명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A 장소, B 장소의 사람의 개수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죠? 그런 상황을 알짜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응에서도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물질들의 알짜적인 변화가 없을 테니까, 농도의 알짜 변화가 없을 테니까 아, 그게 평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KR A의 1승 B의 1승 F KR P의 1승. EQ 저런 표현을 써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좋아. 규빈이. 좋았어. 규빈아, 소리 잘 들려요? 규빈. 규빈아, 소리 잘 들리죠? 왜 대답이 없어? 규빈이 소리 잘 들리죠? 규빈이 왜 안 하지? 이거 방송명 켜놓고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성우씨, 규빈이 보고 싶죠? 아니라고요? 왜요? 규빈이 미워하는군요. 그럼 규빈이 보면 막 역겹고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삼국씨? 진짜 삼국씨 진짜 미워. 삼국씨 나빴어. 진짜. 그러잖아. 규빈이는 왜 이렇게 답이 없어? 수고. 보자.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뿅. 규빈 씨 왜 이래,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켜놓고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다시. 규빈아, 자요? 이모티콘도 보내야지. 뽕. 저 규빈이 맞아? 이거 맞네? 규빈이 어디 간 거야, 이거? 알 수 없네. 이따 학교 가면 규빈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너 그때 잤지? 하고. 알겠죠? 물어봐야겠죠?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죠, 또?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생각. 물어보면 되지. 그럼 물어서 그거 어떤 일이었는지 나한테 문자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성씨 오케이? 선생님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성씨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죠? 야, 성씨 진짜. 성씨. 규빈이 규빈 어디 간 거야, 규빈이? 진짜. 규빈 어디 간 거야, 진짜. 자, 어쨌건 보자.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EQ 이거는 무슨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죠? 자, 그다음 여기서 요 F는 뭘 줄임말이냐면 forward 이걸 줄임말이에요. forward 알겠죠? 그다음 여기서 R은 뭘 줄임말이었어요? R은 reward를 줄여 쓴 말이에요. 자, forward의 뜻은 뭐예요? forward 앞으로 이런 뜻이죠. reward는 거꾸로 이런 뜻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규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 진짜 규빈 어디 간 거야? 진짜 규빈 진짜.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KF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반응 속도 상수를 뜻하는 말이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KR은 뭘 뜻하는 말이겠어요? 얘는 역반응 속도 상수를 뜻하는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정반응 속도 상수 그러면 정반응,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화살표에 KF, KR이라고 쓴 게 각각 저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아까 속도 법칙을 어떻게 쓰라고 했어? 속도 법칙을 바로 속도 상수에다가 각 반응물 농도에다가 차수를 얹어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삼국시 보이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정반응에서는 누가 반응물이에요? 정반응에서는 A하고 B가 반응물이잖아. 그래서 A하고 B의 농도에 지금 차수를 몇 차로 했어요? 몇 차? 1차, 1차로 했죠. 그럼 왜 1차, 1차야? 여기 화학 양론 개수가 각각 1대 1대 1이지. 그럼 여기서 A의 화학 양론 개수가 1이니까 A의 속도 차수가 1차. 그리고 B의 속도 차수가 1차인 건 B의 화학 양론 개수가 1이라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누구에 대해서도 역반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역반응은 이렇게 되는 게 역반응이잖아. 그지? 요렇게. 그러면 역반응에서는 누가 반응물이야? 역반응에서는 P가 반응물이지. 그럼 이 반응물에 대해서 속도상수를 도입을 하고 역반응의 반응물인 P의 차수를 또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 차수가 또 1인데 그건 바로 화학양론 개수가 1이라서. 아시겠죠? 저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야. 사무실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보니 뭐예요? 이게 평형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이런 식으로 반응 자체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 그 평형에서 나타나는 평형상수를 정반응 속도상수와 역반응 속도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를 표현을 한 다음 같다라고 두면 그걸로부터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교사가 뭐 시험에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이해했죠?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됐어요?
크게 어렵지도 않은데. 응?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는 거야. 됐다. 자, 그러면 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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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9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9페이지에 또 문제 있죠? 예제 1, 2, 3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봅니다. 시작! 선생님 지운다. 지운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봅시다. 규빈이, 진짜 안 왔네? 규빈 진짜 안 왔네? 규빈 어디 갔을까요? 이따 꼭 학교에서 물어봐야겠죠? 참지 않겠죠? 진짜. 자, 얘를 보면 보자 어디 보자. 자, 우선 자, 반응의 자발성 판단 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 바로 이거죠.
보이십니까? 자, 저 수식 보여요? 이 수식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내가 외우라고 아주 여러 번 강조했던 수식이에요. 그래서 예전 방학 때 수업에서는 저 수식을 어떻게 증명하냐까지 다 보여줬고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지금 수업하신 내용 보면 저 수식 자체를 증명해라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저 수식은 증명은 안 하더라도 외워야 돼. 알겠지? 꼭 외워야 돼. 그리고 방학 때 수업 복습하면 저거 어떻게 증명했었는지 옛날에 다 얘기했었고요. 기억나죠? 했었던 거 다 기억나죠? 아 진짜. 자, 어쨌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0이 짠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평형에서 이렇게 되겠죠? 됐죠? 평형에서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평형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0이 되고, 자, Q는 원래 무슨 표현이었죠? Q가? Q가 이제 뭐였냐면 반응 지수였죠. 그 반응 지수가 평형에서는 평형 상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때 우린 여기서 뭐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얘는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사실 편의상 굳이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R1 값이 얼마죠? R 값이 얼마예요? R 값이 뭐예요? 이 문제는 이 R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R 뭐예요? 값이? R 값이 뭐예요? 바로 이 경우는 8.32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로 써야 하니까요. 온도가 몇 도죠? 문제에서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350이라고 했으니까 350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델타 지제로가 값이 얼마예요? 여기.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0으로 놓고 곱하기 10의 3승 단위는 줄 퍼 몰. 그래서 저 원래 제시된 데이터 요 킬로를 지금 어떻게 바꿨었어요? 10의 3승으로 이렇게 바꿨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몰 약분되겠죠. 줄, 켈빈 모두 다 약분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단위가 생겨요, 단위가 없어져요. 단위가 무단위가 되는 거 알죠? 왜 무단위가 돼야 되느냐? 로그로 감싼 건 무조건 무단위가 돼야 돼요. 알겠죠? 단위 자체에 로그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물량이 로그를 취한 건 무조건 단위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 값으로부터 뭔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 값은 어쨌거나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무조건 양수겠어요, 무조건 음수겠어요? 뭐가 됐건 간에 무조건 양수겠죠.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K가 1보다 크다는 거예요, 1보다 작다는 거예요? K가 1보다 크다는 거죠. 뭔가 로그를 취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뭔가가 1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KP하고 1의 대소 비교 표형상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지금 문제의 경우에서는 바로 평형상수가 KP가 되겠죠. 맞죠? 왜냐면 원래 평형상수가 물질들의 기체상에서는 그 기체상의 부분합으로 원래 평형상수를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주어져 있는 A, B, C 모두 다 기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체만으로 되어 있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KP가 바로 그 반응의 원래 평형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잠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 KP나 K가 같아지기 때문에 1보다 커진다라는 논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줄게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뭘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니은은 가에서 QP와 1 비교. 가에서 QP와 1 대소 비교. 자, 여기 보시면 P라고 이렇게 단서를 줬는데 압력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뭐를? 반응 지수를.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이 다 기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반응 지수가 됐건 압력 반응 지수가 됐건 원래 표현상수가 됐건 압력 표현상수가 됐건 다 부분합으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사실 저렇게 QP로 표현하나 안 하나 그냥 다 그냥 반응 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됐죠? 되십니까? 잠시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 가가 있네요. 가. 저게 어떤 조건이에요? 가가 지금 어떤 조건이에요? 가가 어떤 조건이에요? 가. 응? 자, 가가 어떤 조건이냐면 바로 이런 조건이네요. 깁스 에너지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얘는 평형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앞서 꼭 외우라고 하는 요 수식에서 바로 0은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평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Q 대신에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앞선 1번 문제하고요. 그러니까 기억 문제하고요. 니은 문제는 결국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얘가 뭐랑 같다? 평형상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평형상수가 1보다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1보다 커진다고 했으니까요. 이 경우 대소 비교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상식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어디를 해보라고 하냐면 나에서 또 대소비교 등등등을 해보래요. 나에서 대소비교 등등등을 해봅시다. 자,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반응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10kJ/몰인 상황이에요. 이거 자, 저기 보이시죠?
보이죠? 보이죠? 찾았어요? 찾았어요? 자, 그럼 이때 자, 어떤 수식을 적용하냐면 델타 G는 델타 G0 RT 로그 Q 원래 외워야 되는 그 수식 그대로 쓴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근데 이때 이 경우 나에서 델타 G가 얼마라 그랬어요? 나에서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죠.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0 kJ/몰이죠. 근데 델타 G0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kJ/몰이죠.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RT 로그 Q 되네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바로 여기서 로그 Q 나는 넘겨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로 10 kJ/몰 나누기 RT 맞습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서 평형상수가 사실 델타 G0가 마이너스 20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을 실제로 여기 넣고 계산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0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거돼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20 kJ/몰 나누기 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로그 Q 나 하고 평형상수하고 어디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훨씬 더 큽니까? 바로 따라서 K하고 Q 나하고 그리고 1하고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다. 그리고 이때 얘도 어쨌거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Q 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다 썼어요? 어서 쓰세요. 자, 규빈 씨. 어? 나갔다고요? 진짜네요? 아니, 나갔네요. 진짜. 어디 간 걸까요? 어? 일이 있다고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이상한데. 자, 그리고 마지막 리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에서 생각을 해보래요. 여기는 요 다에서. 자, 그럼 다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역시나 델타 G는 델타 G0 더하기 RT 로그 Q가 있죠. 그럼 요 수식에서 다를 살펴보면 그때 델타 G가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어. 보이시죠? 상무씨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50이다. 알겠죠? 그러면 저 마이너스 50이다. 저기에서 가만히 있어.
네, 하여튼 하여튼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봐봐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 넘기면 값이 뭐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맞아요? 선생님 30이 뭐야? 30이 아니고 마이너 30이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 30이면 이건 0보다 작은 거네. 그러면 얘는 2라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평행상수는 어쨌건 이 값이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 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2를 중심으로 반응 지수는 1보다 작고 평행상수는 1보다 큰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대수 비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놓고 계산해서 대수 비교할 수 있는 거 토론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까지 풀어봤고요. 예제 2번, 예제 3번도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 나한테 질문해요. 질문하면 내가 풀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그 뭐라고요? pH 미터야? 네, pH 미터하고 또 전기화학 문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 장목씨.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기분이 어디 갔지?